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했노? 오늘 이제 성문차라 안에 있는 완영록, 황벽단재선사하고 배우 문답입니다. 오늘은 교재 145쪽의 중간 부분. 오늘은 이제 좀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쉽게 살펴볼게요.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부분에 출 3계,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겁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3계는 불교에서 이 세 개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뭐 식욕, 성욕, 명욕 같은 욕심의 세계가 우리 인간 중생의 세계고, 그 한 단계가 천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정의 세계, 물질만 있는 세계예요. 그 모든 걸 청정하자. 하지만 그 물질에 대한 청정이 있기 때문에, 구해되기 때문에 색계라고 합니다. 무색계는 정신적인 세계, 오직 정신만 추구하는 세계. 그래서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렇게 되는데, 이 세계도 다 좋은 거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생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아무리 잘 나오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도 중생이라는 거죠. 중생은 좋은 게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것이 있는데, 그걸 초월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거. 어느 어록에서도 어느 큰 스님도 다 좋은 거 나쁜 거를 초월해라, 공이다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라 하는데, 오늘 좀 약간 좀 파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늘 하는 거지만. 한각 스님께서 답을 주죠. 선각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 육주행 스님도 불사, 선불사,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똑같습니다, 말하는 게.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똑같아요, 말하는 게. 뭐 말하기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3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됐죠? 제가 3계를 설명드릴 때 욕계도 욕심에 좋은 게 나쁜 게 있고, 보세요. 욕심 가만히 보면은 잠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자기 싫다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좋은 게 나쁜 게 좀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물질도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뭐 욕심을 떠나는 것, 한 단계, 사선 발생의 사선이거든요. 초선, 2선, 3선, 4선. 근데 그것도 자기 중심이거든요. 근데 무색계도 결국은 뭐야? 모든 의식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좋은 게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걸 어떻게 초월하는가 하는 건데, 그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3계에서 벗어나려면 선악을 초월하라. 근데 선악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초월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요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3계를 깨뜨리기 위함이니, 만약 모든 마음이 없다면 3계 또한 있지 않다. 가령 작은 티끌 하나를 100등분하고 부수고 그중 99등분을 없애고 한 등만 남겼더라도 절생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못 된다. 100등분을 다 없애야만 대승의 관점에서는 비로소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대승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대장부, 영웅이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좋고 싫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세상의 성인이고 세상의 영웅입니다. 근데 출세간의 성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잘 보십시오.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물질에 있어서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오이 싫어하는 스님도 있어요. 콩 싫어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술 싫어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려서 싫어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전생의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싫어하는 거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초월할 수 있으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대세의 관점에서는 어느 한 부분도 자기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말 그대로 평등하지 않다.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에서 뭔가 둘이 되는 거예요. 둘러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좋다. 상대에 대해서 싫다. 좋은 게 나쁜 게 가려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부족하다. 이건 좀 왠지 불만족이다. 하여튼 불평불만이 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체면, 자기 허영. 자기가 이걸 얘기하면 남이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럽니다. 때문에 뒤에서 얘기해요. 왜? 뒤에서 얘기하는 분은 괜찮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께 얘기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 들어주거든요. 왜? 그 상대도 나를 들어주고 나도 상대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궁합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도 됩니다. 왜? 모든 건 공이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뜻입니다. 화내는 것도 공이에요. 모든 게 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하는데 해야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 혼자 사는 세상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사회 전체적으로 관계할 때 해도 돼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상대가 거기서 반론을 제시하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반론을 제시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보세요. 해도 됩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것도 공이거든요. 감수하려면 하시라는 거예요. 감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게 공인데 부처님께서 공을 강조한 이유는 네 마음이 편하게 해서 공을 얘기하는 거야. 네 마음이 진짜 편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마음이 편하다면 사람을 죽여도 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돼. 근데 네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 그리고 주위에서 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잖아. 네가 도시되고 혼자 왕따 당하잖아. 그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공을 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하지 마. 입장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출세간의 공, 사회적인 공, 공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음식을 만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고수는 그럽니다. 그래요 하고 해. 그리고 거기서 맛이 조금 자기보다 안 좋다. 근데 또 상대가 좋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음식의 맛도 있구나. 상대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또 하나를 배웠구나. 근데 의외로 맛이 없었어요. 그때의 궁합에 음식의 궁합이 있거든요. 재료, 음식은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은 재료에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큰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즘 셰프가 대세지 않습니까? 하나의 재료를 넣고 생선이면 생선, 고기면 공선, 고기면 고기, 야채면 야채인데 그걸 가지고 마음껏 그걸 갖다 재료를 살리는데 거기에 응용을 하지 않습니까? 조미료, 거기 부재료.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옳다 하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고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고사님이 고수를 하고 했잖아요. 내가 고수를 하니까. 고수는 요즘에 많이 유행됐습니다. 신들이 그 고수에 대해서 많이 처음에 아마 중국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도 있었죠. 근데 원래는 고소예요. 중국말로는 이게 고소입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고수예요. 그 고자는 향기로울 풀자 고자고 수자는 으뜸이라는 숫자예요. 우리나라 발음은 고수입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은 고소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중국 발음이 고쇼하거든요. 고소라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 대중을 대중이라 하잖아요. 중국 발음은 다중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 때 우리는 그 통할이라는 걸 합니다. 복총 다중이라 해요. 다중은 중국 발음입니다. 복총 다중이라 합니다. 다중이 뭡니까? 복총 대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해요. 왜? 고수가 맞거든요. 근데 나는 고소라고 배웠어요. 그게 관습이 된 겁니다.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게 그거니까. 그렇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상대가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가. 양쪽 다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상대가 얘기하는 관점, 상대가 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보면은 내가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상대가 싫어해도 거기 걸리면 안 돼요. 공이기 때문에. 그때 보세요. 전부 자기 잣대잖아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거는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눈금이 없어요. 잣대가 없습니다. 근데 세간에서의 공은 잣대가 있어요. 자기 중심의 고무줄 잣대.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옳아요? 자기는 옳죠. 상대는 틀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법자를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일본에서 법자를 해요. 어떤 말은 다 앞에서 해요. 근데 대보살들이 다 받아줘요. 네, 그 보살 입장에서 그게 맞기 공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도 한 끗 안 돼요. 왜? 잘못 얘기하면 오히려 말아서 불 붙이니까. 아무리 상대를 위해서 얘기해도 그게 상대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이 봐요. 저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다 뭐예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싫은 말도 내가 받아들이면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궁합이 있습니다.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이라는 걸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미워집니다. 영양 불균형이 돼버려요. 얼굴도 미워져요. 그리고 풍경의 이미지, 빛도 안 납니다. 음식 보세요.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는 사람 보세요. 이게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해보세요. 좋게 생긴 분명 되니까 그 사람 얼굴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은요,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자기가 자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영양 불균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음식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안 좋은 거는 내가 상대에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딜레마가 빠질 때 자기 자신의 싫은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자기 혐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죽는 거, 자살하기도 하고 정신병 걸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또 뭐예요? 말 꼬이기나 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이 다 나가 있어요, 이것들이. 근데 불교에서는 초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중에 심리학입니다. 완전히 정신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 공이다 하고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안 좋잖아. 마음속에서 울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탁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자기가 받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전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생활을 못 삽니다. 근데 이런 세계가 와야 돼요. 중국에서는
그 출산 휴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출산해가지고 2개월 되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이죠. 20년 전에. 2개월 되면 다시 직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 타가수라고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직장을 가서, 직장에는 반드시 타가소가 있습니다. 그 뭐죠? 애를 맡기는 거. 그러면 중간에 휴식 시간에 이제 애기에게 젖먹이를 걸어놨다가 준다는 거 시간을. 아무래도 쉬는 시간에 가겠죠. 점심시간이나. 그리고 집에 갈 때 이제 가지고 간다는 거죠. 데리고 간다는 거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맡아주는 분은 또 그 타가소도 있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그래요. 아이 무슨 참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기르나.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는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자식,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부처님 주신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식을 생각하니까 애착을 가지니까 자식이 잘못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의 부모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게 되면은 자식을 버리고 너무 애증의 폭이 깊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애착하고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법에. 근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쉬는 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식하고 컴퓨니케이션을 많이 안 되죠. 공원에 안 놀든지 애정 표현을 많이 안 돼요. 오히려 어쩌다 한번 만나니까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하루 종일 갇혀 있으니까 질식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정 때문에 살지 무슨 사랑입니까? 20년, 30년 지났는데. 그죠? 부부관계도 보면 알아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사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서로를 건들지 않고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중생의 부부죠. 또는 이성적인 것으로서 계산적인 거죠. 그렇지만 또 있어요. 성문의 경지의 부부도 있습니다. 서로 귀찮으니까 당신 다 하고 나하고 다 하고 일체 탈치 않기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뭐예요? 냉랭한 가정입니다. 필요한 것만 해요. 옛날에 15년 전에 어떤 보살님은 자기는 남편하고 문자를 한다 하세요. 아침에 꼭 식사하세요. 뭐 하세요? 일체 얘기 안 한답니다. 얘기해도 형식적으로. 난 그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 인간은 진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충족하지 못한 것을 다른 부분에서 충족하고. 근데 보살님들은 내일 와서 공부를 하시니까 여기서 충족하시면 돼요. 부부도 남남이에요. 부모와 자식도 남남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소중하게 안 해도 돼요. 그것도 공이니까. 내가 상대를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도 날 소중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보세요. 그때 신도가 오는 겁니다. 우리 절은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냥 무조건 맞춰줘가지고 그 사람이 욕망을 충족시켜서 하면 벌써 신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러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진실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충족하더라도 진리의 욕심을 충족하는 욕심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물질적인, 정신적인 충족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왜? 또 하나의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열반이라는 거는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다. 욕망은 많아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상대를 바꾸고 싶은 거, 상대에게 친절을 받고 싶은 것들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욕망이 많습니다. 근데 욕망의 불을 끄면은 열반, 니르바나예요. 욕망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욕망의 불을 끄면 번뇌를 없애야 되겠죠. 귀를 들면 그 장작을 태우면 막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장작을 욕망의 불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욕망의 불을 끈다 해가지고 찬물을 탁 붓습니다. 그러면 꺼지죠. 근데 그 잔여물이 남아가지고 꺼진 상태에서는 정말 흉측합니다. 불 끄고 난 그 장작더미 엄청나게 흉측하죠? 그럼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불 끄는 법이겠어요? 네? 네? 그렇죠. 불쏘시개 장작개비를 더 넣지 않으면 돼요. 욕망을 더 자기가 그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바랬다가 아니다 하면 뭡니까? 더 이상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면 그 장작불에 그 장작개비 뗄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꺼지죠. 최상의 이상의 경지 열반입니다. 이게. 욕망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거예요. 욕망도 좋은 게 있는데 욕망도 추악한 욕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시잖아요. 남조사도 복이 있지만 어머니 복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공부하러 못 오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공부입니다. 불교공부. 미안합니다. 여기서 또 달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최고의 공부는 내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원래 부처인데 중생이니까 중생을 이름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신형 반나반하면 인형반함이라 하죠. 금강경에 이름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얄팍한 짓 하니까 얄팍히잖아. 네가 지금 중생하니까 중생이라 하잖아. 네가 지금 보살이니까 보살이라 하잖아. 또 공보살은 오늘 이쁘게 오셨잖아요. 왜 그래? 그래 오늘 점심 약속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쁜 보살이에요. 오늘 점심 약속 보살이에요. 그러나 인연 따라서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게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공이에요. 이래도 공, 저래도 공.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저는 오늘 이제 치과 가서 대파 싸울 겁니다. 왜? 나는 그래요. 나는 이제 치면 허용 같은 거.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 의사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실험하고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계없이.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화는 안 내요. 감정이 있어도. 이실로 얘기를 하죠. 조금 격하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치에 맞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됐습니다. 인정하시는 거니까. 나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치과에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번에 내가 한 번에 지르고 왔죠. 이딴 식으로 하냐고. 갖고 노냐고 스님이라고. 장난하냐고 지금 나를 가지고. 내가 실험 대상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호자 데리고 가야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이라는 게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근데 함부로 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당에 오르시어 말씀하셨다. 마음의 부처자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돌레리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마음의 본체를 지녔다. 그러므로 장마에서가 인도로부터 오셔서 오직 한 마음의 법만을 전하였으니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님을 곧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깨달음이란 수행을 빌려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니
다시는 따로 구하지 말라. 부처라는 것도 법이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꺼내주기 위한 수단 방법입니다. 근데 결국 자기 마음은 불성이라 했죠. 인성이라 하지 않고 불성이라 했겠어요. 부처님의 성질입니다. 인성은 사람의 성질이에요. 인성보다 높은 게 불성입니다. 인문학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죠. 왜? 인문학은 상대적이에요. 종교력이 나쁜 게 있어요. 불성은 종이 나쁜 게 없습니다. 공입니다. 때문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걸리지 마세요. 따져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말 안 해도. 걸리지 마세요. 인상 쓰고 있어도 됩니다. 웃어도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게 공이에요. 공부한 사람은. 그냥 공부한 사람은 남을 수행시키지 않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잣대에서 상대가 좀 잘못됐다 하면 뭡니까? 다 듣고 나서 얘기해 줍니다.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이치가 분명해요. 그 자리,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보세요. 병원에 가면 원칙이 있고, 학교 가면 교칙이 있고, 저러면 절칙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바쁘신가 보다. 네. 여기까지 알죠. 뭐. 어머니가 저기 또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죠? 맨날 들으니까, 야, 맨날 또 한 소리 또 한다. 그거 안 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부사학이에요. 부사인데 이 공부는 최고입니다. 불교는 정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이런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보세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어제 인터넷 가가지고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내가 책에 일일이 내가 뭐 자판을 두드려야 되는데 또 한문을 갖다가 한글 변환시켜야 되는데 한문을 한글로 또 한문을 변환시켜야 되는데 자료가 있어가지고 엄청 좋은 자료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참 대단하대요. 그렇게 그 자기 뭐죠? 뭐라나 써놨대요. 뭘 하지? 자기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태그를 걸어놓은 사람은, 보시할 수 없는 사람은 갖고 가지 마세요. 이 인터넷 보면요,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는데 스님들은 태그를 걸지 않아요. 태그를 걸지 않는 거 복사해가지고 갖고 가게 해놔요. 근데 일반인들은 꼭 태그를 해놔요. 아, 이거 좋은 자료네.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걸 갖다가 쳐서 하려면 또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특히 한문은 더. 그러니까 100기자 안 됩니다. 10명이면 9명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일반인들하고. 야, 이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 지금 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게 해놓은 거를 남에게 베풀잖아요. 하나도 조건 없이. 우리들은 보세요. 전부 내가 하고. 저도 10년 전에 그랬어요. 내가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못 갖고 가게 해야지. 근데 며칠 지나 보니까 이 중놈이 되겠나 이거. 부처님한테 다 배우고 나서 그걸 아끼면 되겠나. 그래서 간탐죄에 빠지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간탐죄의 반대로 보시거든요. 탐은 아낄 간자, 내 거를 아끼는 거예요. 탐, 남의 존경을 바라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 거 아까운데 이 간탐죄에 걸리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불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정말 많은 사람 나를 존경하게끔 하려면 내 자신이 남에게 베풀고 남을 존경하고 남의 입장이 되고 항상 관계할 때 상대 얘기에 대해서 탁 나가면 안 돼요. 상대 얘기하면 반드시 뭡니까? 3초 쉬었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얘기했을까? 툭 나오잖아. 대부분. 탁!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것이 마치. 그런 사람일수록 여기서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해서 나온 걸로서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하거든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안 내려가요. 음식물이 여기서만 있어 보세요. 안 되죠? 여기까지 내려가도 밑에 다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비만이에요. 그죠? 음식물은 먹고 여기서 소화시켜서 결국 활동해야지만 전체 연설시켜야만이 자기 건강이 오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만 딱 하면 안 돼요. 소화시켜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아야지만이 정말 불교를 제대로 알았다. 제가 말했잖아요. 불교는 아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맛보는 거예요.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먼저 상대 입장이 돼야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도반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오다 보니까 됐죠. 그죠? 근데 보세요. 또 한 번 오시고 또 한 번 오셔봐요. 여러분 몫이에요. 내 몫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하고 일거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싫어서 그게 아니라 난 스님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계하시고 해야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신도가 안 오는 거예요. 네? 왠지 있습니다. 신도들은 이상하다 분위기. 압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보살이 되려면 첫째 다물어야 돼.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어떤 말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욕을 하고 어떻게 싸워도 괜찮아요. 왜? 공부하러 오시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올 때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보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절대 뭐예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공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에 삐져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번 봤거든요. 내가 이상한 얘기하면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신장에 나오잖아요. 절간에 여기저기 가가지고 의혹을 내지 말라. 그리고 절간에 있는 그런 그 병풍대에 가려있는 그런 허물들을 가지고 자기 땅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야 저리 이렇다. 근데 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쓰레기통이잖아. 더러운 데잖아. 공부하러 오는 자기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 얘기를 집에 해봐. 야 저리 그래. 가지 말라. 그럽니다. 공부하는 건데 내가 자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